1985년 11월 서울 성북구 작은 한옥마을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최정민은 마당에 쌓인 낙엽을 쓸어 모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죠. 올해도 겨울이 오는구나. 벌써 남편 없이 세 번째 겨울이네. 65살의 정민은 남편을 3년 전에 잃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40년간 함께 살던 한옥집은 이제 너무 넓게 느껴졌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남편 최영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여보, 밥 먹자고 해야지. 하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소리뿐이었어요. 그나마 15년째 키워온 진돗개 보기가 있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보가 추우니까 들어와. 할아버지, 개가 감기라도 걸리면 어떡해. 보기는 이미 15살로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 넘은 할아버지 개였어요. 걸음걸이도 예전처럼 경쾌하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미의 가장 소중한 동반자였죠. 보기는 천천히 일어나서 정미 곁으로 다가왔어요. 보기 할아버지, 오늘 아침밥 먹자. 멸치, 우린 국물에 밥 말아줄 테니까가. 정미는 보기에게 따뜻한 밥과 멸치 국물을 섞어 주었어요. 보기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가끔씩 정미를 올려다봤습니다. 마치 고맙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미도 보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 보기 맛있게 먹네. 예전에는 한 그릇 뚝딱 했는데 이제는 조금씩 먹는구나. 동네 아주머니들이 자주 찾아와서 말했어요. 오늘도 옆집 김 여사와 앞집 박 여사가 김치를 들고 왔습니다. 정미 언니, 혼자 이런 큰 집에서 사시지 말고 아들들한테 가세요. 서울에서 성공한 큰아들도 있고 부산에서 장사하는 둘째 아들도 있잖아요. 왜 혼자 고생하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이 너무 크잖아. 방도 5개나 되고 마당도 이렇게 넓은데 혼자 관리하기 힘들지 않아? 하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들은 다 바빠. 며느리들도 눈치 보이고. 나야 보기만 있으면 되는 걸 뭘. 여기서 40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디 가겠어요. 박 여사가 보기를 보며 말했어요. 보기도 이제 많이 늙었네요. 예전에는 동네 개들 무서워할 정도로 기운이 넘쳤는데. 그러게요. 보기가 젊었을 때는 도둑이 와도 무서워서 못 들어왔어요. 정미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셋째 딸 미영이와는 20년 전 크게 다투고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미영이는 부모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그 후 소식이 없었죠. 그때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정미는 가끔 후회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어요. 미영이가 떠나던 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1965년 봄이었죠. 엄마, 저 꼭 의사 될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장학금도 받았다고요. 안 돼. 여자가 무슨 의사야. 시집이나 잘 가거라. 옆집 아들 좋은 사람이잖아. 엄마는 왜 제 꿈을 이해해주지 않으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인생이 뭘 인생이야. 여자는 시집 가서 아이 낳고 사는 게 천명이야. 그날 밤 미영이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갔어요. 그때 보기가 미영이 뒤를 쫓아가며 계속 짖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보기도 미영이를 보내기 싫었던 것 같았어요. 정미는 창문 너머로 미영이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돌아서서 한 번만 집을 돌아봐 주길 바랐는데 미영이는 끝까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고집불통 같은 년.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정미와 보기는 마당에 나와 앉곤 했어요. 보기는 정미의 무릎에 턱을 괴고 누워 있었고 정미는 보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보가, 너만 있으면 되지 뭐. 우리 둘이 끝까지 함께 살자.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너는 엄마 곁에 있을 거지. 보기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즘 보기의 호흡이 예전보다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정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가,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살아야 해.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가면 안 돼. 너마저 가면 엄마는 정말 혼자가 돼. 그날 밤도 정미는 보기와 함께 안방에서 잠들었어요. 보기는 항상 정미의 발치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밤중에 정미가 깨면 보기도 함께 일어나서 정미를 바라봤죠. 보가, 못 자니? 엄마도 잠이 안 와. 자꾸 옛날 생각이 나네. 보기는 정미의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런 보기를 보며 정미는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건 보기뿐이구나. 아들들도 바쁘고 미영이는 연락도 없고. 새벽이 되어서야 정미는 잠들 수 있었어요. 보기도 정미가 잠든 걸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런 일상이 이미 15년째 계속되고 있었죠. 하지만 정미는 몰랐어요. 보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곧 일어날 일들이 정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11월 마지막 주 어느 쌀쌀한 아침, 정미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찬바람이 한옥의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 방 안이 차가웠습니다. 아이고, 추워 보가. 일어나자. 아침밥 먹어야지. 정미는 이불을 개며 보기를 불렀지만 평소와 달리 응답이 없었어요. 보통은 정미가 일어나면 보기도 함께 일어나서 꼬리를 흔들며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조용했습니다. 보가, 우리 보기 어디 있어? 정미는 슬리퍼를 신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서리가 내린 마당은 하얗게 얼어 있었고 보기가 평소 좋아하던 감나무 아래에서 보기를 발견했습니다. 보가, 거기서 뭐해? 감기 걸려.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 보기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평소처럼 곤히 잠든 것 같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보가, 보기야? 정미는 무릎을 꿇고 보기를 살짝 흔들어 봤어요. 보기의 몸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정미는 깨달았죠. 정미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보기는 조용히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마치 정미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떠난 것 같았어요. 정미는 보기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보기가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밥도 먹고 산책도 했는데 보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는 거야? 엄마한테 아프다고 말이라도 하지. 옆집 김 여사가 정미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정미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언니, 보기가 죽었어요. 김 여사도 보기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보기가. 정미야, 너무 슬퍼하지 마. 보기가 천수를 다했구나. 곧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앞집 박 여사, 뒷집 이 할머니, 옆 동네 윤 아주머니까지 모두 정미를 위로했습니다. 정미야, 보기가 고생 없이 편안하게 간 거야. 맞아. 보기가 정미 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간 거지. 하지만 정미에게는 아무 위로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보기 없이 어떻게 살아? 동네 남자들이 모여서 보기의 장례를 도와줬어요. 보기가 좋아하던 감나무 아래에 작은 무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보가, 여기서 엄마 보면서 지내거라. 정미는 보기를 하얀 천으로 곱게 감싸서 묻어줬어요. 작은 돌을 모아서 무덤을 만들고 보기가 좋아하던 장난감과 간식도 함께 묻어줬습니다. 장례 후 집으로 들어온 정미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보기의 밥그릇, 보기가 자던 자리, 보기가 좋아하던 공. 모든 게 보기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날부터 정미의 일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보기를 부르는 습관은 여전했지만 대답하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보가, 밥 먹자. 보기가 없구나.
밥맛도 없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어요. 보기가 없는 잠자리는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어머니 보기 일로 많이 슬프시죠? 이제 새 강아지 하나 키우시면 어때요? 아니야, 보기 같은 개는 없어. 나는 이제 개 안 키워. 둘째 아들 민호도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 위로했지만 정미의 마음은 달래지지 않았어요.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보기도 엄마가 슬퍼하시는 걸 보면 안 좋아할 거예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계속 새 강아지를 키우라고 권했지만 정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기 말고는 싫어요. 보기만 한 개가 어디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미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보기와 함께 하던 모든 일상이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마당에 나가는 것도 산책하는 것도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재미없었어요. 49일이 지나갔어요. 정미는 매일 보기 무덤 앞에 앉아서 보기와 대화했습니다. 보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꿈에라도 나타나 줘. 49일째 되는 날 정미는 보기 무덤 앞에서 간단한 제사를 지냈어요. 보기가 좋아하던 닭고기와 쌀밥을 올리고 절을 했습니다. 보가, 49일이 됐구나.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어라.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정미는 눈물을 흘리며 보기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보가 엄마도 곧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날 저녁 정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복이 없는 생활이 이제 조금씩 익숙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마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낑낑. 정미는 꿈인가 싶어 눈을 비불었습니다. 분명히 강아지 우는 소리였어요. 설마 보기가.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어요. 보기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낑낑.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정미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창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당에서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낑낑. 정미는 가슴이 뛰었어요. 분명히 강아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이미 49일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전등 스위치를 켰어요. 마당에 불이 켜지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강아지는 보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어요. 털 색깔, 크기, 심지어 왼쪽 귀에 있는 작은 검은 점까지 똑같았습니다. 정미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강아지는 정미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강아지는 목에 목걸이도 없었고 주인을 찾는 듯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너무 어렸습니다. 생후 2-3달 정도로 보이는 아기 강아지였어요. 춥겠다. 일단 들어와. 정미는 강아지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따뜻한 우유를 그릇에 부어주니 강아지는 맛있게 마셨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미는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다녔어요. 옆집 김 여사도 고개를 저었어요. 정미야, 이 강아지 보기랑 참 닮았네. 어디서 났어? 어젯밤에 갑자기 우리 집 대문 앞에 나타났어요. 며칠이 지나도 주인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미는 강아지를 계속 돌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할까? 정미는 한참 생각했어요. 보기와 닮았지만 다른 아이니까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넌 희망처럼 내게 왔으니까. 희망이 아니면 바람이 불어와 준 것 같으니까 바람이. 강아지는 바람이라는 이름에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바람이구나. 좋아. 바람이와의 생활이 시작되면서 정미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고 밥을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바람아, 산책 나갈까? 바람이는 신나게 뛰어다니며 정미를 따라왔어요. 동네 사람들도 바람이를 예뻐했습니다.
정미야, 이 강아지 어쩜 복이랑 이렇게 닮았을까? 신기하죠. 처음 봤을 때 복이인 줄 알았어요. 바람이는 보기와 닮았지만 성격은 달랐어요. 보기보다 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어디선가 작은 물건들을 자꾸 물고 왔어요. 또 뭘 주워왔니? 어느 날은 예쁜 조개 껍데기를, 어느 날은 반짝이는 단추를 물고 왔어요. 정미는 바람이의 수집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바람이 부지런하네. 바람이는 밤마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습관이 있었어요. 정미는 바람이가 원래 주인을 그리워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습니다. 혹시 다른 집으로 가고 싶은 거야? 하지만 바람이는 항상 정미 곁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바람이는 완전히 정미의 가족이 되었어요. 보기가 좋아하던 자리에서 잠자고 보기의 장난감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바람이를 보러 왔을 때도 놀라워했어요. 어머니 이 강아지 보기 형제인가요? 너무 닮았는데요. 그러게. 복이 49일 되던 날 밤에 갑자기 나타났어. 어쨌든 어머니가 외롭지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날 밤 정미는 바람이를 안고 말했어요. 바람아, 내가 와서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 고마워. 바람이는 정미의 뺨을 살짝 핥으며 애교를 부렸어요. 하지만 며칠 후 바람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져오는 물건들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뭐지? 이번에는 낡은 천조각을 물고 왔어요. 색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히 비싼 옷감이었고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런 천이 동네 어디에 있었을까? 바람이는 정미를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마치 중요한 뭔가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바람이는 계속 특별한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녹슨 열쇠, 오래된 단추, 작은 도자기 조각들. 바람아, 이걸 어디서 가져오는 거니? 어느 날 밤 바람이가 또 나가려고 할 때 정미가 따라 나섰어요. 엄마도 같이 갈게. 바람이는 정미를 돌아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치 정미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바람이는 정미를 앞장서서 골목길을 빠져나갔어요. 달빛 아래 바람이의 하얀 털이 은색으로 빛났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니? 바람이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정미가 따라오는지 확인했어요. 마치 중요한 곳으로 안내하는 가이드 같았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자 오래된 집들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빈집이거나 창고로 쓰이는 곳들이었습니다. 바람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집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야? 그 집은 담장이 무너지고 지붕 기와가 군데군데 떨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정미도 이 집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박신혜가 살던 집이었는데 15년 전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 후 계속 비어 있었거든요. 바람이는 무너진 담장 사이로 집 앞마당에 들어갔어요. 바람아,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하지만 바람이는 이미 마당 한편에서 무언가를 파고 있었어요. 앞발로 부지런히 흙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뭘 파는 거야? 정미가 가까이 가서 보니 바람이가 작은 나무 상자를 파내고 있었어요. 손바닥만한 크기의 낡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지? 정미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녹이 슬어서 쉽게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몇 가지 물건이 들어 있었어요. 낡은 흑백 사진 2장과 편지 1통, 그리고 작은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한복을 입은 어린 소녀가 강아지와 함께 찍은 것이었어요. 소녀는 10살 정도로 보였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누굴까? 두 번째 사진은 같은 소녀가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어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교복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정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편지는 아이의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복순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해서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새 집은 아파트라서 개를 키울 수 없대. 여기 너 좋아하는 간식이랑 장난감 묻어둘게. 언젠가 꼭 다시 와서 너를 찾을 거야. 기다려줘. 마이너스 영순이가. 정민은 편지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강아지와 헤어져야 했던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영순이라는 아이구나. 그럼 이 강아지가 복순이고. 바람이는 정미 옆에 조용히 앉아서 상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걸이는 작고 소박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작은 방울이 달려 있어서 흔들면 예쁜 소리가 났습니다. 정미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바람이가 지금까지 가져온 물건들이 모두 이 집과 관련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바람아, 내가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바람이는 꼬리를 살랑 흔들었어요. 이 영순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 복순이는 어떻게 됐을까? 정미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 아이,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을 보니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특히 눈매와 웃는 모습이 매우 익숙했습니다. 설마, 정미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밤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바람이도 정미 곁에서 함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아,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정미는 동네 김 여사를 찾아갔어요. 혹시 박씨네 집에 살던 사람들 기억나세요? 박신혜? 아, 언덕 위 그 집 말이야. 기억나지? 박영순이네 집이었잖아. 정미는 깜짝 놀랐어요. 영순이요. 응, 박영순 그 집 딸 이름이 영순이었어. 참 예쁘고 착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때 서울로 이사 갔지. 한 15년 전쯤. 그 아이가 개를 키웠나요? 그럼 복순이라고 하얀 강아지를 키웠지. 영순이가 그 개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 이사 갈 때 못 데려간다고 얼마나 울었던지. 정미는 가슴이 뛰었어요. 바람이가 찾아낸 이야기가 진짜였던 거예요. 그 복순이는 어떻게 됐어요? 글쎄, 영순이네가 이사 간 후에 한동안 그 집 주변을 맴돌더니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아마 어디 가서 죽었겠지. 정미는 마음이 아팠어요. 주인을 기다리며 죽어간 복순이를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혹시 그 영순이가 지금 어디 사는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어. 이사 간 후로는 소식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정미는 바람이에게 말했어요. 바람아, 내가 영순이와 복순이 이야기를 알려준 거구나. 고마워. 바람이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그런데 왜 하필 너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을까? 너도 복순이처럼. 정미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바람이와 이 오래된 이야기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정미는 영순이를 찾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쩌면 바람이가 자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영순이를 찾기 위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 좀 도와줄래? 사람을 찾아야 해. 누구를 찾으시는데요? 정미는 바람이가 찾아낸 상자와 편지, 사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영순이라는 아이인데 15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서울로 이사 갔어. 어머니, 그게 왜 중요한가요? 바람이가 이 이야기를 알려준 이유가 있을 것 같아. 혹시 영순이가 지금도 복순이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 민수는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서울에서 일하는 민수라면 박영순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박영순 씨 연락처 알아냈어요. 정말 어떻게 찾았어? 중학교 동창회 명단에 있더라고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살고 계세요.
정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영순이를 찾았다니. 그런데 어머니 갑자기 전화드려도 될까요? 15년 만인데. 그래도 해봐야지. 복순이 이야기를 해주면 기억할 거야. 민수가 영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은 옆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순 씨 맞으시죠? 저는 민수라고 하는데요. 민수는 복순이와 상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전화 너머에서 영순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순이요? 정말 복순이 이야기인가요? 영순이는 복순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가 묻어둔 상자를 찾으셨다고요? 어떻게 그걸 찾으셨어요? 민수는 바람이가 상자를 찾아낸 경위를 설명했어요. 강아지가 찾았다고요? 믿을 수 없어요. 그 강아지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바람이에요. 바람이 혹시 그 강아지가 하얀색인가요? 복순이처럼? 네, 맞아요. 영순이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내일 그곳에 가도 될까요? 복순이 무덤이라도 찾고 싶어요. 정민은 민수에게 손짓을 해서 전화를 받았어요. 영순아, 나는 정미 할머니야. 내일 우리 집으로 와. 바람이도 만나고 내가 묻어둔 상자도 가져가. 다음 날 오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정민의 집을 찾아왔어요. 이제 30 중반이 된 영순이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박영순이에요. 영순이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바람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 정말 복순이랑 똑같이 생겼네요. 바람이는 영순이를 보더니 꼬리를 흔들며 다가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가 너를 좋아하네. 영순이는 무릎을 꿇고 바람이를 쓰다듬었어요. 바람아, 내가 복순이 상자를 찾아준 거야? 고마워. 정민은 영순이에게 상자를 건네주었어요. 내가 묻어둔 거야. 가져가. 영순이는 상자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묻어둔 거예요. 복순이와 헤어져야 해서 너무 슬펐거든요. 영순이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복순이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키웠어요. 길에서 주워온 새끼 강아지였는데 정말 영리하고 착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복순이라고 지었구나. 내 복순이가 가져다 주는 복이라는 뜻이었어요. 정말 복순이 덕분에 행복했거든요. 영순이는 사진을 꺼내서 정미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복순이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사진 속 복순이는 바람이와 정말 똑같았어요. 서울로 이사 갈 때 정말 힘들었어요. 복순이를 두고 갈 수 없어서 아빠랑 큰 싸움도 했고요. 그래서 상자를 묻어둔 거구나. 내 복순이가 저를 잊지 않았으면 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와서 복순이를 찾겠다고 약속했었어요. 영순이는 목걸이를 꺼내서 바람이 목에 걸어주었어요. 복순이가 차고 있던 목걸이예요. 이제 바람이가 차면 좋겠어요. 바람이는 목걸이를 차고도 전혀 싫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복순이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정민은 김 여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사 간 후에 한동안 그 집 주변을 맴돌다가 어느 날부터 안 보였다고 해. 영순이는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복순이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그때 바람이가 영순이 손을 핥으며 위로해 주었어요. 바람이는 정말 복순이 같아요. 복순이도 제가 슬플 때 이렇게 위로해 줬거든요. 영순이는 바람이와 한참 놀아주었어요. 마치 어린 시절 복순이와 놀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가 가끔 바람이 보러 와도 될까요? 그럼 언제든지 와. 바람이도 너를 좋아하는 것 같고. 영순이는 그날 저녁까지 정민의 집에 머물렀어요. 복순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바람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저 지금 서울에서 수의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의사. 내 복순이 때문에 동물을 사랑하게 됐거든요. 복순이와 헤어진 후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정민은 감동했어요. 복순이와의 인연이 영순이의 인생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많은 동물들을 돌보고 있구나. 내 복순이에게 못다한 사랑을 다른 동물들에게 주고 있어요. 해가 지고 영순이가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바람이 덕분에 복순이와의 추억을 되찾았어요. 우리도 고마워. 영순이 만나서 바람이가 왜 우리에게 왔는지 알 것 같아. 영순이는 바람이를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어요. 바람아, 복순이 대신 할머니 잘 돌봐드려. 나도 자주 올게. 바람이는 영순이를 배웅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영순이가 떠난 후 정민은 바람이에게 말했어요. 바람아, 내가 영순이와 복순이를 다시 이어준 거구나. 정말 고마워. 바람이는 복순이의 목걸이를 차고 만족스러워했어요. 마치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이 말이에요. 영순이가 정민의 집에 도착했을 때 바람이는 반갑게 달려나와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람아, 나 기억해? 복순이 목걸이 잘 차고 있네. 영순이는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인사했어요. 바람이는 영순이를 보자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할머니, 지난번에 전화로 말씀하신 편지들이 뭔가요? 정민은 바람이가 찾아낸 편지들을 영순이에게 보여주었어요. 바람이가 옛날 우체국에서 이런 편지들을 찾아왔어. 영순이는 편지들을 살펴보더니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안타깝네요. 이렇게 소중한 편지들이 전달되지 못했다니. 우체국에서도 이제 찾기 어렵다고 하더라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울에 있으니까 직접 찾아볼 수 있어요. 영순이는 편지들 중에서 주소가 가장 명확한 몇 통을 골랐어요. 이 최미영 씨 주소가 종로구 인사동인데 아직 그 동네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정말 찾을 수 있을까? 해보는 거죠. 바람이가 이 편지들을 찾아낸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영순이는 편지들을 복사해서 가져갔어요. 서울로 돌아가서 직접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순이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최미영 씨 찾았어요. 정말 어떻게? 종로구 주민센터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최미영 씨가 지금도 서울에 살고 계세요. 영순이는 최미영을 직접 만나봤다고 했어요. 할머니,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최미영 씨가 그 편지들을 그렇게 기다렸대요. 어떤 분이야? 지금 70대 할머니인데 딸을 일찍 잃으셨어요. 그 딸이 정순이라는 분이었고요. 정민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 편지를 보낸 정순이는 네, 최미영 씨의 딸이었어요. 1970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20살 때요. 정민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운 편지를 보낸 딸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니. 최미영 씨가 그때 딸의 편지를 받지 못해서 평생 후회하셨대요. 딸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그런데 이제 편지를 받게 된 거구나. 네, 할머니가 편지를 읽어주시니까 펑펑 우셨어요. 딸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셨다면서요. 영순이는 최미영 할머니가 정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분이 바람이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바람이가 자신과 딸을 다시 이어줬다면서요. 며칠 후 최미영 할머니가 정민의 집을 찾아왔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인상의 할머니였습니다. 정미 씨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딸의 마지막 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최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바람이가 찾아낸 거예요. 바람이는 최미영 할머니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발치에 앉았어요. 이 아이가 바람이구나. 정말 영특하게 생겼네요. 최미영 할머니는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정순이도 강아지를 좋아했었어요. 어릴 때 늘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했는데
그랬구나. 바람아, 고마워. 네가 엄마와 딸을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최미영 할머니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게 정순이 사진이에요. 20살 때 찍은 마지막 사진이고요. 사진 속의 정순이는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었어요. 환하게 웃는 모습이 편지의 글씨체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정말 예쁜 딸이었구나. 네, 의대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서 저에게 용돈도 보내고 효녀였어요. 최미영 할머니는 정순이와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편지들에 대해 얘기했어요. 편지에서 정순이가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데 정말 그 꿈을 이루었을 텐데 그분도 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었군요. 정민은 문득 영순이를 떠올렸어요. 복순이 때문에 수의사가 된 영순이처럼 정순이도 누군가를 위해 의사가 되고 싶었겠구나. 할머니, 저희 집에서 점심 드시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바람이와 더 놀아주고 싶기도 하고요. 그날 오후 할머니와 바람이는 마당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최미영 할머니는 정순이 이야기를, 정민은 보기 이야기를, 영순이는 복순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람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헤어진 마음들을 다시 이어주는 것 같아요. 영순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이 덕분에 우리가 모두 만났네요. 해가 질 무렵 최미영 할머니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바람아,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우리 정순이 편지를 받을 수 있었어. 바람이는 최미영 할머니를 배웅하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정미 씨, 앞으로도 연락하며 지내요. 바람이 소식도 듣고 싶고요. 최미영 할머니가 떠난 후 정민은 바람이에게 말했어요. 바람아, 너는 정말 기적 같은 아이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있어. 바람이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눈을 깜빡였어요. 복순이의 목걸이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정미는 생각했어요. 바람이가 자신에게 온 진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잃어버린 인연들을 다시 이어주러 온 특별한 존재였던 것이에요. 최미영 할머니와의 만남 이후 며칠 동안 바람이는 유난히 차분했어요. 평소처럼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고 밤에 서성이지도 않았습니다. 바람아,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아픈 거야? 정민은 걱정이 되어 바람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하지만 아픈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할 일을 다 마친 기분인 거야? 바람이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살짝 고개를 기울였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바람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집 안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뭘 찾는 거니? 바람이는 정미의 옷장 앞에서 멈춰 서더니 앞발로 긁었어요. 옷장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정미는 옷장을 열어봤어요. 오래된 옷들과 이불 그리고 맨 위 선반에는 상자 몇 개가 있었습니다. 바람이는 맨 위 상자를 보며 짖었어요. 저 상자를 내려달라는 거야? 정미는 의자를 가져와서 상자를 내렸어요. 그 상자는 정미가 10년 전에 정리해서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일기장들이 들어있었어요. 정미의 젊은 시절 추억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이걸 왜 꺼내라고 하는 거지? 바람이는 상자 안을 킁킁 냄새 맡더니 특정한 편지 한 통을 코로 툭툭 쳤어요. 이 편지. 그 편지는 정미가 20대 때 받은 것이었어요.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보니 김영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철이. 오랜만이다. 정미는 그 이름을 보자 가슴이 뛰었어요. 김영철은 정미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니 정미가 기억하고 있던 영철이의 정성스러운 글씨체였어요. 정미야, 군대에서 편지를 쓴다. 여기서도 너만 생각난다. 제대하면 바로 청혼하러 갈게. 나와 결혼해 줄래? 기다려줘. 영철이가.
정미는 편지를 읽으며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 편지가 왔을 때 정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이 정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참 미안했지. 정미는 영철이에게 제대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결혼을 해야 했고 영철이를 다시 만날 수 없었거든요. 바람아, 왜 이 편지를 보여준 거야? 바람이는 편지를 물고 정미에게 가져다 줬어요. 마치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미는 상자를 더 뒤져봤어요. 그러자 영철이가 보낸 편지가 더 나왔습니다. 모두 군복무 중에 보낸 것들이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조금 달랐어요. 정미야, 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비록 내가 늦었지만 너의 행복을 빌어줄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고마웠어. 영철이가. 편지 날짜를 보니 정미가 결혼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영철이가 이런 편지를 보냈었구나. 정미는 그때를 떠올렸어요. 영철이의 마지막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났습니다. 바람아, 영철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바람이는 정미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찾아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정미는 영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순아, 나 또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요, 할머니? 정미는 바람이가 찾아낸 영철이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김영철이라는 분을 찾아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 물론이죠. 최미영 할머니 찾은 것처럼 해볼게요. 며칠 후 영순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김영철 할아버지 찾았어요. 정말 어떤 분이야? 지금 72살이시고 서울에서 혼자 사세요. 부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계신데요. 정미는 가슴이 복잡했어요. 영철이도 혼자 지내고 있다니. 그분이 나를 기억할까? 할머니 이야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미 할머니를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하시면서요. 정말 네,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세요. 내일 오신대요. 정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아, 내가 너무 늙었는데 영철이가 실망하지 않을까? 바람이는 정미 곁에 누워서 위로하듯 고개를 기댔어요. 다음 날 오후 정미는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 영철이를 기다렸어요. 바람이도 옆에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김영철 할아버지 오셨어요. 영순이의 목소리와 함께 낯익으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미야, 나야, 영철이야. 정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아버지가 서 있었지만 그 눈빛은 정미가 기억하는 영철이 그대로였어요. 영철아, 정미야, 정말 오랜만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젊은 시절의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들어와, 영철아. 거실에 앉은 영철이는 바람이를 보며 신기해했어요. 이 강아지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응, 바람이가 내 편지를 찾아줬어. 정미는 영철이의 편지들을 보여줬어요. 영철이는 자신이 쓴 편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내가 이런 편지를 썼었구나. 그때 정말 어리고 순진했지. 나도 그때 제대로 답장하지 못해서 미안했어. 아니야, 정미야, 너는 잘못이 없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잖아. 영철이는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키우고 아내를 잃고 이제는 혼자 지내는 이야기를.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정미야. 평생 첫사랑으로 남아 있었어. 정미도 마음 깊은 곳에 간직했던 영철이에 대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바람아, 고마워. 내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줬구나. 바람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복순이의 목걸이가 햇살에 반짝이며 마치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미와 영철이는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바람이가 이어준 인연으로 말년에 새로운 행복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영철이와의 재회 이후 한 달이 지났어요. 정미의 집은 이전보다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영철이가 자주 놀러 오고 영순이도 주말마다 들렀어요. 최미영 할머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었습니다. 바람아, 내 덕분에 우리 집이 이렇게 북적거리게 됐네. 바람이는 마당에서 햇볕을 쬐며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밤에 서성이지도 않고 어디선가 물건을 가져오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할 일을 다 마친 거야? 어느 따뜻한 오후 영순이와 영철이가 함께 정민의 집을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무슨 상해? 영순이는 영철이와 눈짓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할머니와 영철이 할아버지 결혼하시는 게 어때요? 정민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두 분 다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함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영철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야,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이 나이에 뭔 결혼이냐 싶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정민은 당황스러웠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나이에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바람이가 갑자기 일어나서 정미와 영철이 사이로 가더니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바람이도 찬성하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생각해 볼 게 너무 갑작스러웠어. 그날 밤 정민은 바람이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바람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영철이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말이야. 바람이는 정미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너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던 거야?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정미는 문득 바람이가 자신에게 온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너는 단순히 길 잃은 강아지가 아니었구나. 보기가 보낸 거였어. 바람이는 복순이의 목걸이를 차고 있는 모습으로 정미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보기와 닮아 보였습니다. 보기야, 너구나. 정미는 바람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보기가 떠나면서 정미가 혼자 남겨질 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라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정미에게 새로운 인연들을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영순이와 복순이를 이어주고 최미영 할머니와 딸의 편지를 연결해주고 정미와 영철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모두 정미의 행복을 위해서였어요. 고마워, 보기야. 엄마가 외롭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해줬어. 며칠 후 정미는 영철이에게 답을 주었어요. 영철아, 결혼하자. 정말? 응, 바람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이유가 있을 거야. 2달 후 정미와 영철이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영순이가 주례를 서고 최미영 할머니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바람이는 하얀 리본을 목에 두르고 특별한 역할을 맡았어요. 반지를 옮겨주는 역할이었습니다. 바람아, 내가 우리 결혼식의 주인공이야.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정민의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할머니 정말 축하해요. 바람이도 기뻐하는 것 같아요. 영순이는 바람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바람이 덕분에 우리가 모두 만났네요. 최미영 할머니도 감격해했어요. 이 모든 게 다 바람이가 만든 기적이에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바람이는 마당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순이의 목걸이가 붉은 노을에 물들어 빛났습니다. 정민은 바람이 곁에 앉아서 함께 노을을 봤어요. 바람아, 아니 보기야, 내가 해낸 거구나. 엄마를 혼자 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구나. 바람이는 정미를 돌아보며 살짝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내 마음이 편할 거야. 엄마에게 영철이 할아버지도 있고
영순이도 있고 최미영 할머니도 있으니까. 그날 밤 바람이는 정미와 영철이가 잠든 후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복순이의 목걸이를 벗어 현관 앞에 놓고는 달빛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미는 현관에서 목걸이만 발견했어요. 바람이가 없어졌어요. 온 동네를 찾아봤지만 바람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마 자신의 역할을 다 마쳤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순이가 말했어요. 그럼 바람이는 정말 복이었던 거네요. 영철이도 이제 바람이의 정체를 이해했어요. 정미는 복순이의 목걸이를 들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복이야, 고마워. 엄마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이어줘서 이제 내 걱정 없이 편히 쉬렴. 바람이 불어와 정미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어요. 마치 복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도 정미는 가끔 바람이를 기다렸지만 바람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영철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일상이 있었고 영순이가 주말마다 찾아왔고 최미영 할머니와도 자주 안부를 주고받았어요. 바람이가 만들어준 인연들이 정미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정미는 영철이와 함께 마당에 꽃을 심었어요. 복이와 바람이를 위한 작은 꽃밭이었습니다. 복이야, 바람아 고마웠어.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마치 천만에요. 엄마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복순이의 목걸이는 꽃밭 한가운데 작은 돌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짝이는 목걸이는 영원히 정미와 바람이의 특별한 인연을 기억해 줄 것이었어요. 정미는 이제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떠나간 후에도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 곁을 지켜준다는 것을 말이에요. 바람이 아니, 복이가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은 외로움이 아닌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복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무료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반려동물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